지난 주말 뉴욕 뉴저지 일대에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고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서운 한파와 함께 또 한 차례 눈이 예보됐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기습 단속이 벌어져 최대 20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뉴욕 곳곳에서 인권과 자유,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시위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시위가 격화되면서 국방부가 현역 육군 병력에게 미네소타 파견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최근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주말 동안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고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등 교통 운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설로 인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북부에 겨울철 기상주의보를 발효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북극에서 한파가 몰려오면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빙판길 도로 운전 및 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는 1.6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맨해튼 1인치, 퀸즈 1.8인치, 스태튼 아일랜드에 3.3인치의 많은 양의 눈이 쌓였습니다. 해안가인 롱아일랜드에는 3.7인치의 폭설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한인 밀집 지역인 버긴 카운티에 3.3인치, 에섹스 카운티 4.5인치의 눈이 내리며 뉴저지 내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폭설로 인해 JFK, 라과디아, 뉴요크 공항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되며 대규모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항공기 지상 대기 조치는 일요일 밤 9시 30분까지 연장됐고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 기준 3개 공항에서 일요일 하루 동안 취소 또는 지연된 항공편이 모두 약 800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뉴욕 뉴저지 지역은 폭설보다는 매우 추운 한파가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주요 눈폭풍이 예보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기상 모델에서는 지역에 따라 가벼운 눈 또는 비 혼합 현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한파와 함께 국지적으로 눈발이 날릴 수 있으며 밤사이 결빙으로 미끄러운 도로가 지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도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염화칼슘 살포 차량 700대와 제설차 2000대를 주요 도로에 배치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방한, 방설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특히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도로 결빙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기습 단속이 벌어져 최대 20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다른 주 이민 구치소에서는 수감자 사망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 흐름 속에서 구금 과정의 안전성과 인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방이민사관 단속국 아이스와 연방마약 단속국 등 이민당국 소속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기습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단속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19일자 뉴욕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6일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펠파 컬럼비아 애비뉴와 해리엇 애비뉴가 만나는 브로드 애비뉴 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패닉계 이민자 10명에서 최대 20명가량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정확한 체포 원인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측은 이번 단속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펠팍 시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 긴장감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상 속에서 언제 단속이 이뤄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한인 주민은 경찰서를 찾아 단속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주민 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구 취소 사망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러브조이 이민구치소에서는 멕시코 국적의 34살 헤베스 산체스 도밍게스가 수감 6일 만인 지난 14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스는 도밍게스가 7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뒤 구금됐으며 2023년 12월 애리조나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이민법원 출도 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스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해당 시설을 포함해 모두 4곳의 이민구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과거 연방정부 감사에서 위생 상태와 수감자 인권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의 한 이민자 구금시설에서는 쿠바 출신 이민자가 교도관들에 의해 피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엘페소의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쿠바 출신 55살 헤랄도 루나스 캄포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설 요원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루나스 캄포스가 약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소란을 일으켜 격리된 뒤 사망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엘페소 카운티 검시관실은 목과 가슴 압박에 따른 질식을 예비 사인으로 보고 사망 원인을 살인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자살 시도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흐름 속에 구금 과정과 시설 환경을 둘러싼 인권 문제와 투명성 논란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곳곳에서 인권과 자유,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시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리콜 굿을 추모하는 행진이 이어졌고 이란 내 유혈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인 오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공권력 남용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그리고 이란의 유혈 진압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뉴욕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30대 여성 르네 굿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뉴욕시에서 이어졌습니다.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 아크 오브 저스티스는 오늘 오전 10시 브루클린 캐드먼 플라자에서 출발해 이민법원이 위치한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위 행진 주최 측은 르네 굿의 총격 사건에 대한 투명한 수사와 마틴 루터킹 박사가 강조한 정의와 인권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아이스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조사 방식과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는 이란 국민들의 자유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수백 명이 참석해 이란에서 이어지고 있는 유혈 진압 사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시민단체 Women Life Freedom NYC는 억압적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대신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한 인권 감시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 과정에서 최소 3,76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인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최근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언급하며 그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정세와 관련해 새로운 지도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후 이란에서의 살상이 멈추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시위가 격화되면서 연방과 주정부 모두 군 병력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주정부는 주 방위군을 소집했고 국방부는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현역 육군 병력에게 미네소타 파견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과잉 진압 논란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반박과 주지사, 시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까지 더해지며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군 병력 동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국방부는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육군 제11공수사단 보병대대 소속 현역 병력 약 1,500명에게 미네소타주 파견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대는 혹한기 작전에 특화된 병력으로 시위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를 염두에 둔 사전 대비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네소타 주정부는 주 방위군 소집에 나섰습니다. 팀 월즈 주지사는 지역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방위군 동원령을 발령했고 주 공공안전부는 방위군이 법 집행과 재난 대응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 방위군 측은 현재까지 병력이 도심에 배치되지는 않았으며 배치 시에도 교통통제와 생명, 재산 보호 임무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긴장고조의 배경에는 아이스유온의 총격으로 미국인 여성이 숨진 사건 이후 연방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유언과 시위대의 대치가 이어지고 최루가스 사용과 체포 장면이 잇따르며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은 과잉 진압 비판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논 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6명의 아이가 탄 차량에 최루가스를 발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 집행 작전을 방해한 폭력적인 시위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위에 발단이 된 르네 리콜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굿이 차량을 무기로 사용해 법 집행관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아이스 요원의 발포는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현재 미네소타 주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CBS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 단속 방해를 공모했는지 여부를 두고 팀 월즈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의 발언과 대응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폭력이나 협박, 위협을 통해 연방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연방법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월즈 주지사는 사법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 발동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사태는 군 병력 대비와 정치, 사법적 공방이 맞물리며 사태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최근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역 전기요금까지 급등세를 보이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지지층 이탈과 생활비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BBC는 18일 퓨 리서치 센터 조사를 인용해 히스패닉 유권자의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는 3,600만 명을 넘어 백인 다음으로 미국에서 큰 유권자 집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46% 지지를 얻으며 공화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캐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기는 데에도 히스패닉 표심이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조사에서는 히스패닉 지지율이 49%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히스패닉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 경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평가했고 69%는 물가 상승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한 히스패닉 유권자의 93%가 경제를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꼽았던 만큼 기대했던 체감 경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지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65%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해 전국 평균인 58%를 웃돌았습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단속 강화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생활비 부담 급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6.7% 급등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를 크게 웃돌았으며 2020년 이후 누적 상승률은 38%에 달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공화민주 양당 주지사들까지 공개 비판에 나설 정도로 정치권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형 기술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자체 발전 설비 구축이나 발전소 건설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가정용 전기요금 전가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프라 노후화와 투자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단기간 내 요금 인하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체감 물가 상승과 핵심 지지층인 히스패닉 유권자 이탈 조짐이 겹치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향후 2년 동안 누적 적자가 약 12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5에서 2026 회계년도에 약 22억 달러, 이듬해인 2026에서 2027 회계년도에는 약 104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입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이번 재정 악화가 경기 둔화 때문은 아니라며 전임 행정부 시절의 예산 운용 방식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회계년도 중반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공백이 발생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조란맘다니 시장이 추진 중인 무상보육 확대와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하려면 각각 연간 약 60억 달러와 1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해법으로 제시했으며 오는 2월 예산안을 공개한 뒤 시의회와 예산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11살 소년이 집안에 보관된 총으로 아버지를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펜실베니아주 던캐넌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42세 남성을 발견했으며 현장에 있던 아들인 11살 소년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부부는 이 소년을 2018년 입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전날은 소년의 생일이었고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자정 무렵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라고 하자 화가 났으며 서랍에서 열쇠를 찾아 금고를 열고 권총을 꺼내 실탄을 장전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해켄색 학군에서 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 사태가 확인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학군교육위원회가 지난주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갔냐는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재정 공백이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누적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니퍼 해리스는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과거 행정부의 예산 운영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이후에 열린 공개회의에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안드레아 오츠 파치먼트 직무대행 교육감은 서한을 통해 이번 예산 공백으로 인해 학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어려운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교사 일자리와 학생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월 21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조사 결과와 함께 시정 조치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1년 새 1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총 자산은 18조 3천억 달러로 집계됐고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 수는 사상 처음으로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상위 12명의 자산은 전 세계 하위 50%에 해당하는 40억 명의 자산보다 많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억만장자들의 재산 증가 속도가 이전보다 3배 빨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옥스팜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관련 정책이 초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부의 집중이 정치, 사회적 권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격차 확대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